우리 어저께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는 누가 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 법원이 하는 건데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 행정법원, 고등법원, 1심 법원, 2심 법원 얘네들이 위헌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위헌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위헌위법하다라고 따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법규명령이 위헌위법하다고 따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분이 위법이다라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처분은 위법됐네. 그래서 취소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법규명령이 위헌이나 위법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법규명령을 누군가가 다른 행정청이 집행을 해도 특별히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대법원이 판단 내리면 그게 최종적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이 법규명령은 위법한 거야 라고 판단을 내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대법원도 일반 법원이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하잖아. 그 구체적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만 법 적용을 거부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만 법의 효력이,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법 적용을 거부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같은 말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밑에 있는 상대적 대세요설입니다. 물론 대법원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 법규명령을 아직 제거는 안 했죠. 아직 제거는 안 했는데 누군가 집행하면 그건 무효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집행하면.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도 거기까지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집행하면 처분이 무효로 돼버리니까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다. 대세요로 한번 보세요. 대세요 인정 여부. 그러니까 법규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대세적으로다가 사라지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대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일반적 사건에 있어서 대세적으로 아예 사라지는 것이냐. 첫 번째, 절대적 대세요설. 그 법규명령, 명령규칙은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사건 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위헌위법하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법규명령은 아예 사라져요. 아예 사라집니다. 헌재가 법규명령에 대한 판단 내릴 수 있어요? 판단 내릴 수 있다고 했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면 일반 법원이 법규명령에 대한 판단 내리는 거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데, 그런 재판을 뭐라고 부른다고? 헌법소원심판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헌법소원심판. 헌재도 법규명령에 대한 판단 내립니다. 내리는데 헌재가 법규명령은 위헌이야 이렇게 하면은 아예 없어지는 거야. 아예 세상에 사라지는 거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 내린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이건 위헌이야 라고 말을 하면 그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라지는 겁니다. 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상대적 대세요설이 바로 그 주장입니다. 누구 말이 맞겠다? 상대적 대세요설의 입장이 맞겠다.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페이지냐? 95페이지입니다. 생각건대. 생각건대가 맞아요? 컨대가 맞아요? 오우씨, 역시 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르군. 생각컨대라고 쓴 사람 엄청 많아요. 그죠? 이건 같아, 달라라고 했어요. 다르다, 틀려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죠? 근데 법을 공부하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국어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바 이렇게 들어가면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뭐뭐 하는 바 붙였어야 돼요. 이런 거 기태랑 한 판 붙어볼까? 근데 책 쓰는 사람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책을 쓰다 보면 한글 파일에 이렇게 빨간 줄이 가잖아. 계속 책만 쓰는 사람이니까, 나는 글쟁이니까 빨간 줄이 가면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걸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면 맞춤법에 상당히 좀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컨대 막 이런 좀 뭐뭐 하는 바 그러면 연결어미면 붙여 쓰는 거고, 만약에 그게 의존명사면 띄어 쓰는 거죠. 의존명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보면 돼요? 왜 웃어? 나도 국어 할 줄 알아. 딴 과목은 행정법보다 수학 더 잘 가르쳐. 나 수학 할까? 근데 그렇게
뭐예요? 의존명사인지 아니 뒤에다가 조사 붙여보면 되는 거잖아. 조사 붙여서 말되면 의존명사고 띄어쓰고 하는 거죠. 보시면 이게 위헌위법 명령심사는 우선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그 안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법규명령을 직접 통제해버리는 게 아니라 간접 통제해버리는 거죠.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얘는 간접적 통제고 부수적 통제고 그리고 구체적 통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다 같은 말입니다. 직접적 통제가 아니라 구체적 사건의 범위 내에서 이 처분에 대한 취소의 재판의 전제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 대세 요소의 입장이 맞고, 그리고 헌재가 내리면 없어지는 이유가 뭐야? 헌법재판소법 우리 어저께 몇 조 얘기했나? 47조 2항 얘기했죠. 47조 2항에 써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 내리면 없어진다. 효력은 상실된다 라고 딱 써있다고. 뭐가 있는 거야? 대세유 규정이 있는 거야. 대세유 규정이. 헌재가 판단 내리면 대세유 있다 라고 써있어요. 하지만 대법원이 판단 내리면 대세유 있다라는 내용은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대세유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법 제6조 이걸 기억해야 돼요. 6조. 원래는 이제 총무처 장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사랑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분이 참 잘한 게 하나 있어. 행정소송법을 2번이나 개정했어요. 뭐가 바뀌었냐? 원래 이 6조에 이렇게 돼 있었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 결정을 내리면 그 사항을 총무처 장관에게 통보하고, 총무처 장관은 이것을 공고하고, 그러면 이 법규명령을 제정했던 그 행정기관이 폐지하고, 이렇게 연결하도록 돼 있었는데, 총무처 장관은 옛날 말이잖아. 그쵸? 우리 어렸을 때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안행부 장관으로 했었나? 박근혜 때가 행자부 장관으로 했었나? 그걸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그다음 두 번째 뭘 바꿨냐면 세종시 내려간 다음에 이건 정말 잘한 거야. 세종시를 내려갔잖아. 그러면 세종시에는 행정법원이 없죠. 그쪽에는 없단 말. 행정법원 어디에만 있어? 서울에만 있어. 서울에만. 서초동에 가면 거기 가정법원 옆에 있어요. 근데 서울에만 있으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소송 제기해야 돼요?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그건 아니겠지. 지방법원 본원에다가 제기를 하면 된다라고 법원조직법에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으로 간단 말이지. 근데 이 행정사건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요. 일반 민사사건 이혼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돼. 이건 너무 어렵거든. 너무 어려우니까 갖다 주면은 대전지방법원 판사들이 보는 순간 학을 띄고 도망을 가고, 나 판사 안 할래 막 사직원 제출하고 막, 그 다음에 자살 몇 명 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뻥이겠죠.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중복관할을 인정했어요. 중복관할을.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라거나 그 부속기관 또는 그 산하에 있는 합의행정기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으로도 갈 수도 있고, 대법원 소재지 거기가 서울이지 뭐. 서울 행정법원으로 중복관할을 인정해서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된다. 이걸 바꿔줬거든. 그랬더니 너무 잘해놨더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행정소송법을 또 개정했다? 난 요번에 도대체 뭘 개정했을까 봤더니 또 그 행자부 장관을 행안부 장관 요거 바꾼 거야. 그래서 좋은 선례 남겼네. 박근혜가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을 습관적으로 한다. 아주 잘했습니다. 좀 감형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조에 이렇게 돼 있지. 지금은 우리 행안부죠? 행안부 장관이 그 사실을 이제 통보를 받아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니까 이 말은 절대적 대세효는 없다는 의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 대세효가 있으면은 아예 세상에 사라진 건데 뭐하러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그렇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 대세효의 법적 근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으로 들어가는 방법 생각해 봅시다. 우리 법규명령이라고 했을 때 1, 2, 3, 4 중에 몇 번까지예요? 법규, 행규 중에 3번까지. 그치? 3번까지. 그 중에서 몇 번? 1번, 3번. 그게 권리 의무 규율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잘하고 있어. 바로 이런 거야. 내용 볼 거 없어. 문제 푸는 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오늘, 조시생인데, 두 사람이 저 밑에 우리 문제풀이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잘 이해 안 되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렇게 푸는 거야, 기술이. 그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냥 1, 2, 3, 4.
이렇게 해갖고 13 쳤네? 이쪽 갔네? 그래 답 아니네. 이렇게 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갖고는 10분 안에 못 풀어요. 행정법은 무조건 5분에서 10분 사이로 막아야 됩니다. 막으려면 이건 이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암기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 들어가야 되는데 1, 2, 3, 4 중에서 1, 3 들어가잖아. 1, 3 끌고 들어와가지고 1, 3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외부적 구속력 있는 상태 전제 깔았고 관리 의무 규율하고 있지. 그러면 그 1, 3에서 다시 법규명령의 종류가 어떤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 3개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죠. 3개로. 전형적 법규명령이 있었어요. 전형적 법규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적 법규명령이 있었습니다. 집행적 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이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법규명령 중에서 물론 1.3이라는 전제를 깐 거 있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 중에서 항고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뭔데? 이걸 찾는 거야 지금 이거를. 대법원은 이거 다 된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은. 그런데 뭔데?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게 거기에 있는 협의설, 중간설, 광의설입니다. 협의설은 맨 밑에 있는 처분적 법규명령, 협의의 처분적 법규명령, 요까지 1번이고 그 다음에 중간설은 집행적 법규명령까지 포함하자. 그 다음에 광의설은요 그냥 전형적 법규명령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입장이 타당하다? 중간설. 이게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중간설인데 그러면 얘네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처분이란 얘기잖아 지금. 그쵸? 처분이란 얘기인데요. 그럼 이거 행정행위입니까? 처분입니까? 행정행위입니까? 처분입니까? 비교해 보면요. 이 처분적 법규명령 밑에 있는 거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 자체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구체적 규율이면 이거는 동일분교 폐지조례. 이건 그냥 아예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면 무조건 처분이죠. 무조건 처분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집행적 법규명령, 물론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되긴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잖아. 일반 추상이면 행정행위는 아니잖아. 행정행위는 아니지. 그러면 이거 행정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처분이에요. 이렇게 되지. 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건 행정행위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분은 어디까지다? 처분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간설의 입장이 되는 거야. 간명하죠?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다 풀려. 알겠지? 이거면 결국은 이거야. 결국 어저께 막 길게 말했는데 결국은 저걸 보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데로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행정행위 개념 요소 1, 2, 3, 4, 5 5개였죠. 1번은 1번 아직도 대답 안 하기로 했어? 알았어. 1번 난 이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다니면서 학생들 보면은 진짜 막 조카 같고 막 그래갖고 가슴이 막 애려온다. 애려와. 떨어지면 어쩌나 싶고. 우리 합격한 놈 하나가 어저께 이제 다음 시험 계속 준비해볼까 하다가 선생님 저 그만할래요. 그냥 이제 임용될래요. 그냥 그러고 나갔어. 오늘 와갖고는 교무실에 와가지고는 다니면서 형들한테 다 인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고맙습니다. 저 가요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야. 딱 성격 좋다. 그래 다 인사를 그래. 여러분들 빨리 인사하러 와야지. 그치? 인사하러 올 때는 어떻게 두 손은 무겁게 알았어. 가볍게 와. 내가 줄게. 쪼꼬리에서는 하나씩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지?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뭐야? 행정청에 행위해야 된다. 다 배웠던 거니까 그냥 적기만 할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뒤에 또 바로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 권력적 단독행위. 네 번째 공법행위. 다섯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이게 이제 처분이죠. 이게 행정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이런 거를 이렇게 돼서 처분이 된 거. 행정행위는 아닌데 처분은 맞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가 형식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죠. 행정수용법 2조 1항 1호에 보게 되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꼬로만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형식적 처분 영역 안에다가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좀 이유가 있어서 한번 밀어 넣어보는 거야. 넣으면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되면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판례에서 치는 방법은 여기까지예요. 나중에 또 판례 또 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안 나올 겁니다. 내가 봤을 땐 뭐 서로 딴 데 더 칠 데가 없어. 이 부분, 요거, 그 다음 이 부분, 요거, 그 다음 이 부분, 요거. 요걸 깨는 거야. 요걸 깨요. 이걸 깨면 행정행위는 아니잖아. 근데 이걸 깨는 경우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이 인정된 판례들이 나온 거야. 저 세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 문제가 맨날 이쪽으로 나와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구체적 규율이 아닌 거지. 구체적 규율이 아닌데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저거예요. 행정입법. 알겠어요? 집행적 법규명령. 집행적 법규명령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죠. 그러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구체적 규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야? 행정행위는 아닌데 이렇게 된 거잖아. 행정행위는 아닌데 구체적 규율이 아니어서 저기가 구체가 깨져서 그런 거야. 그럼 행정행위는 아니죠. 아닌데 예외적으로 저럴 땐 처분이 될 수가 있다. 반드시 N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대로 집행될 거야. 반드시 그대로 집행하게 된다면 이게 행정입법 부분. 행정입법.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게 아니야. 국민에 대한 거. 다시 말해 외부 행위가 아닌 거야. 외부 행위가 아닌데 예외적으로 처분이 된다. 내부 행위. 내부 행위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시킨 케이스들이 있어.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실체법. 그래서 그 법을 탁 던져고 팍 깨져가고 효과가 뽕 나오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행위 말하는 거잖아요. 법적 행위, 사실행위. 사실행위. 이게 처분으로 연결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판례가. 이런 것들이 바로 형식적 행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들인 겁니다. 오케이? 네. 이 중에 행정입법 부분입니다. 집행적 법규명령. 판례 보시고. 한국 릴리 제약 주식회사. 이거 릴리 아직도 있습니까? 몰라요? 제약회사에 별 관심 없어요? 네. 릴리 있나 지금? 모르겠네. 한미는 있잖아. 한미는 그치? 한미. 이 한미가 한국하고 미국입니까? 네. 지난번에 이거 주식 엄청 올랐잖아.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확 떨어지고. 이 안에 있는 여기 한미 다니는 애들이, 걔네들이, 스톡으로 좀 많이 받아요. 받는데 주식이 확 올라가지고, 갑자기, 뭐, 돈 좀 됐다고. 그래서 여기 있던 후배 한 놈이 이제 저한테, 형님 선물 하나 좀 드리겠다고 한번 보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너 선물이면 좋지.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뭘 갖다 준지 아세요? 난 결혼도 하고 난 쓸 데가 없는데 비아그라를 이만큼 갖다 준 거야. 친구들 다 나와줬어. 야 니들 가져. 한미. 이건 주식이 아주 요동치는 회사죠. 약제 상한의 금액 고시. 이게 뭐예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 요양급여를 달라고 할 때 그 약들마다 그죠? 약들마다 그 상한액을 그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낮춘 거야. 이게 보건복지부 고시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그럼 이 보복부 고시라고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법규복규야, 법규행규야, 행규복규야, 행규행규야. 보건복지부 고시. 그치, 행규법규. 그러니까 법령보충적 규칙이니까 이놈이 우선 법규명령 인정을 받았던 거지. 그래서 인정됐던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법규명령으로 인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1번, 3번 중에 3번? 3번? 그리고 1로 들어온 거야.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받고 1번, 3번에 3번 들어오고 여기로 뿅 들어와가지고 처분을 인정받은 거예요. 처분을.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일반적 추상적 성격이라고 지금 말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는 아니란 얘기야. 밑에 처분적 법규명령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전형, 집행 둘 중에 하나 상황인데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데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럼 1번 버렸지 뭐. 그렇지? 1번 버리면은 요거 전형 버리게 되면 일반적 추상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아니고 다른 집행행위 매개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요거 아니죠. 요거 필요한 거잖아. 그치?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려면 요거라는 얘기야, 지금. 요거라는 얘기야.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의 동그라미, 그 다음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규율의 동그라미, 이거예요. 직접 규율. 맨 위에 건 뭐였습니까? 얘는 간접 규율이었죠. 얘는 간접 규율. 얘는 직접 규율이었죠. 권리 의무 직접 규율. 얘는 변동 규율이었죠. 변동 규율. 직접 규율,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직접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규율. 직접 규율.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성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설이 아니라 중간설까지 확대한 거죠. 중간설까지. 여기서 판례가 최초로 확대를 했어요. 생각건데 처분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생각을 해보자. 무슨 말이에요? 행정소송법 2조랑 1호에 보게 되면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뭐가? 처분 등이란. 거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입법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도 모르는 소리를 포함을 시켜놓은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서 해석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라고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해석을 좀 이렇게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쟁송법적 개념설, 이원설에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부터 요까지가 행정행위. 그리고 요부터 요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처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처분.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빗금, 이 부분이 바로 그 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게 포함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이 행정행위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아니어도 구체적 규율이 아니잖아요. 아니어도 일정한 경우엔 이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들어가면 처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협의설은 너무 좁고 행정행위만 처분으로 인정하는 건 좀 그렇고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집행적 법규명령도 인정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미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거 기억나요? 소의 이익. 소가 그 돼지 소가 아니고 소의 이익인데요. 이 소의 이익을 보시게 되면 소의 이익은 요거를 세 칸 이렇게 나눠. 이거 기억나죠? 이 그림 여기서 처음 그려? 안 쳐다볼래? 내 가슴이 아프다. 이게 대상적격, 이게 원고적격, 그 다음에 이게 협의의 소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가 소, 얘가 중, 얘가 대, 이렇게 들어간다. 이놈이 세다고. 그래서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고요. 대는 소를 어떻게 한다고? 포함한다. 대가 인정되면 소는 인정되는 거다. 대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거 맞다. 이런 식의 접근, 대는 소를 포함한다 논법에 따르게 되면은 요거 이렇게 반 나눴잖아요. 이렇게 반뚝 나눠가지고 왼쪽은 행정행위야. 오른쪽은 행정행위가 아니지. 이렇게 했을 때 행정행위면 당연히 처분이고요.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처분이 될 수도 있잖아. 그쵸? 처분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대상적격은 요만 인정되는 거야. 요만 인정된다고. 오케이? 요만큼 인정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원고적격.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면은 요걸 나눈단 말이야. 다시 이렇게 나눠 반 딱 찍 잘라서 얘는 처분의 상대방이야. 그 다음 얘는 처분의 제3자야. 상대방은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거죠.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요. 당연히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단 말이야.
예, 그랬을 때 얘를 요만큼까지 인정하는 요만큼 인정을 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 이렇게 다시 디디딕 내리면 이것도 반띡 자르고. 근데 처분의 효력이 지금 아직 살아있으면 예, 지금 이 친구의 효과도 발생하니까 권리나 이익 침해를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효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효력이 없을 때. 효력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원고적 협의 수익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도 또 예외적으로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되면 예, 요만큼까지 또 이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대상 적격은 처분이어야 되는 거니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처분이잖아. 그래, 이거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된다. 그럼 원고 적격은 지금 그 처분이 이 처분은 누군가한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된다.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지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거고, 협의의 소익은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지 예,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겠지. 예,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렇게 되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면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말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지. 그치? 가능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인정되면 인정되는 거란 말이지. 물론 이것도 돼. 인정되면 인정되는 거란 말이지. 이것도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행정행위는 아닌데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올라간 게임이에요. 행정행위는 아닌데 예, 얘는 진짜 빨리 소송을 통해서 권리보호를 권리구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필요? 예, 소송이 필요하다. 협의의 소익 인정이 된 거예요. 필요가 있으니까 어거지로다가 여기를 인정하는 거야. 어거지로다가 그냥 처분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가 인정되는 거잖아. 이게 인정된다고 하려면 앞에 거 통과해야 되잖아. 근데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통과된 걸로 치자. 협의의 소익은 인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게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협의의 소익. 그게 지금 집행적 법규 명령이고요. and 그러면 어쨌든 이 두 친구까지는 여기까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항고소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여파인 소송 이렇게 있지. 그럼 있잖아. 우선 부작위에 대한 문제는 우선 차치를 하시고 법규 명령이 위법한 게 나와서 그걸 내가 지금 항고소송을 다투려고 해요. 취소를 제기해야 될까요? 무효항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판례 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야. 그러니까 판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시간 흐름으로 보게 되면 두밀분교 폐지 조례가 94년도인데 그때는 이 조례도 법규명령이지? 법규명령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에요. 무효확인 소송을. 근데 이 한미약품이랑 이거는 2003년도 6년도 사건인데 요거는 법규명령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던 사건이에요. 취소를.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사건이 무효확인 소송이니 상징적인 판례가 그게 무효확인 소송이다 보니까 법규명령은 거기 봐봐요. 예, 무효확인 소송설. 어쨌든 광해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기를 열어준다라는 것이지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위, 우리가 알고 있는 처분 그거랑 완전히 동일시하겠다는 뜻은 아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두밀분급 폐지조례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야. 접근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 친구는 형식이 법규명령이라는 거야. 형식이 법규명령이니까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만 가지고 있는 그 특이한 효력을 얘까지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송은 받아줄게. 근데 공정력은 없어. 그러니까 공정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법이면 그냥 바로 무효인 거잖아. 그쵸?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공정력이라는 게 없다면 그러면 위법하면 그냥 그걸로 바로 무효야. 바로 무효.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송만 제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한미약품 사건에서 취소를 받아줘 버렸다고요. 받아줘 버렸어. 그 얘기는 뭐야? 공정력이 있단 말인 거잖아. 지금 취소 사유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최근에 형식적 이 행정입법 사건은 아닌데 이게 교수님들 책이나 논문에 안 나오는 것 중에 저는 이렇게 판례 서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나중에 해봐 되게 재밌어.
이게 사건을 보잖아. 이렇게 사건을 보다 오, 재밌다, 신기하네, 이런 사건도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따름 판례 이런 게 나오거든. 따랐다고. 예. 그러면 옛날에 따름 판례를 이렇게 나와요. 그 대법원 종합법률센터 들어가면은 이제 클릭을 하면은 넘어가. 그럼 그 판례로 가. 그럼 그 판례보다 이런 사건도 있어? 그러네. 그럼 이제 거기도 다른 판례가 있을 거 아니야. 따르면 눌러. 이거 계속 돌면은 하루 금방 가요. 시험과는 아무 관계없는 짓입니다. 네, 나중에 끝나고 해봐. 그럼 공부 되게 많이 돼. 네, 이렇게 막 따라다니다가 이게 너무 따라다니다가 본 거여서 교수님 책이나 이런 데 안 나온 얘기입니다. 예. 내가 뭘 봤냐면 형식적 행정행위인데 공정력이 있다는 말을 한 판례가 대부분 판결이 있었어. 예,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걸 적어놨어야 되는데 적어놓진 않았고, 예, 그게 공정력 인정한 거예요. 이건 인정한 거고 진짜 인정한 판례가 따로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어디도 소개가 안 되는데, 예, 어쨌든 공정력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취소를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취소 가능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박균성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봐봐. 만약에 이 처분적 법규 명령 이 두 놈한테 공정력이 없으면 위법일 때 무조건 무효지. 그럼 무효하긴 수용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공정력은 있다고 전제를 깔아서 우리가 공정력은 있어. 그러면 이런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하고 어느 게 더 많을까? 공정력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법한 게 무효 사유일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양쪽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어느 게 더 많을까? 오, 똑똑이들 씨.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해도 돼. 알겠어요? 네, 내 제자라고 해. 싫어? 네, 그럼 애 제자라고 해. 누군가의 애 제자라고 그래. 네, 그럼 되지 뭐. 네. 박균성 교수는 취소 소송설을 주장해. 그게 나는 오히려 그거에 동의해. 네, 그거에 동의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 협의설, 중간설, 광의설, 이 취소 가능설, 무효하기소설, 저 전형적 법규, 집행처분, 처분적 법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교수님들이 저런 구도 쓰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식의 소개 아무 데도 없었어요. 내 혼자 만든 거거든. 내 공부할 때 법규명령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세 종류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교수님들이 다 저거를 쓰세요. 책에. 신기하죠. 내 책 베낀 거야. 그건 아니고 그냥 나의 선견지명.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이런 판례 나올걸? 내년쯤? 이러면 진짜 판례 나와요. 이거 법 바뀔걸? 그럼 법 바뀌어요. 그냥 공부가 좀 되시면은 이거 이상한데? 이거 바뀌어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판례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기특한 새끼 혼자 이렇게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그치? 이미 판례 나왔으니까 남들이 다 봤잖아. 그럼 내가 얘기하지. 야, 옛날에 내 책 이거 봐. 야, 5년 전 내 책이야. 여기 써 있잖아. 그 교수님들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또 내가 더 해야 돼. 5년 전 교수님 책을 보여줘야 되냐? 이거 봐,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나만 있잖아. 나만. 그거 내가 뭐 하랍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치? 그러니까 혼자 쓰다 잘했어. 이렇게. 혼자 새로운, 개척하는 거지. 신천지. 아무튼, 그래갖고, 이 박균성 교수가 얘기하는 게 난 오히려 동의가 되는데, 취소설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 소급표 얘기했을 때 대법원이 일반 사건에 불가증력 발생하면 소급표 인정 안 한다고 했지. 왜 안 한다고 했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부터 위법이 발생해서 처분이 위법이다로 연결이 된 거잖아. 그러면 중대하고 명백한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의 판단은 그 위법이 발생한 시점, 그 출발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라고 했죠. 거기서 뭐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결코 명백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중대는 하더라도 명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처분의 위법성은 취소 사유에 그치게 된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법규명령에 오면 달라질까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명백할까? 절대 안 명백하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 내려주기 전까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잖아. 명백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균성 교수는 그거야.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어떻게 명백하냐. 어쨌든 공정력 인정했으면 이건 100% 취소 사유로 봐야 되니까 그냥 소송은 다 취소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사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된다를 기억하시면 돼. 된다.
판례. 전에 있었던 이 두밀분교 폐지조례 사건은 무효확인소송 사건이었고, 최근에 이 한미약 부미나 한국 릴리 사건은 취소송 사건이니 분명히 판례도 공정력을 인정하고 취소송이라는 소송 형식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확실한 거고요. 네. 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판례 변경 아닙니다. 판례 변경. 판례 변경은 아니다. 그 다음 이제 헌법재판소야. 헌법재판소.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참, 뭘 많이 써놨네. 우리 107조 있잖아요. 107조. 헌법 107조. 정말 흑판이 좋아. 흑판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나와서 여기다 글씨 한번 써봐요. 되게 재밌어요. 초딩 때 이런 거 많이 했지. 앞에다가 막 떠든 아이 막 이렇게 적어놓고. 그죠? 안 해봤어요? 요즘엔 안 해 그런 거? 옆에다가 이거 쓰는 거? 이거 되게 쓰잖아. 떠든 아이 이렇게 하고 이름 홍길동 이렇게 쓰죠. 홍길동. 반장들이 이런 거 하잖아. 이게 쓰면 어떻게 돼? 홍길동이라고 쓰는 순간 뒤에서 뭐 날라와.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반장은 맞자고 하는 겁니다. 그치? 애들이 계속 때려. 계속 맞아줘야 돼. 그래서 107조. 칠판이 좋아. 1항, 2항, 3항 이렇게 했잖아. 1항, 2항, 3항. 이번에는 행정쟁송을 생각하지 마. 행정소송제도, 행정심판제도가 2항, 3항에 있었지. 그건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봐봐. 규범통제, 이것만 볼게. 규범통제, 이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위헌법률심판, 법률. 얘는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명령, 법규명령. 얘는 누구? 헌법재판소, 헌재가 통제한다. 얘는 누구? 법원,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를 한다. 그 얘기는 일반 법원이 심사를 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야,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관할을 갖고 있고 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할을 갖고 있다라고 107조에 써있네. 이거 107조에 써있네. 그러면 이거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위아래로 되냐고. 법률을 일반 법원이 통제할 수 있어요? 법규명령을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수 있어요?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뭐 들 수도 있지. 충분히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죠? 근데 법률을 법원이 통제하면 이상하잖아. 그치? 법원은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지 법률을 재판하는 건 아니잖아. 법률은 이 나쁜 법률은 누구만 하는 거야? 헌재만 하는 거야. 헌재만. 그러니까 위가 아래로 내려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건 되냐 이거야.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고민이 든 거죠. 내려오는 거 안 되는 건 확실한데 올라가는 건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관할 규정이 아닌 거예요. 관할 규정이 아니라 여기 지금 전제 조건이 붙었잖아. 조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때 라고 했잖아.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법률이 통제당하고 그 다음 명령이 통제당하고 했을 때 그 처분의 적법과 위법의 결과가 바뀌면 그럴 때 심사해 주겠다는 거잖아. 조건이 붙었어. 재판의 전제성. 근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재판의 전제성은 없는데 법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떡할 거야? 그럼 통제 안 해? 아니잖아. 제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잘못된 건 제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절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 볼까요? 헌법재판소가 명령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느냐? 107조 1항. 헌재는 법률에 대해서. 그 다음에 2항. 법원은 법규명령, 명령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헌재가 명령을 심사할 수 있겠냐? 부정설, 방금 얘기한 대로 이거는 관할 배분이다. 관할 규정이다 이거야. 관할 규정이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충돌한다. 서로 만나야 충돌하지. 그치? 총리랑하고 부령하고 만날 수 있어 없어? 안 만나지 걔네들. 그쵸? 얘네들도 안 만나.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는 법원이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 없을 때는 헌재가 판단.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에서 둘이 동시 판단하는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영역을 나눴잖아.
나눠버리면 충돌 일은 없다. 충돌 일은 없다. 그런 걱정을 왜 해? 응?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다. 뭐 이런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응? 매직 행정법을 들으면 합격을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그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럼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게요. 꼭대기 몇 층이야? 12층인가? 아무도 안 올라가 봤다. 그 위에 뭐 담배 피는 데 있다며. 있죠? 위에 뭐 있죠? 무슨 하늘공원 뭐 이런 거 뭐 있다고 했는데, 오늘 좀 이따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원래 그 건물의 옥상은 회사에서는 거기가 그냥 담배방이에요. 담배방. 이게 중간에 한번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게 저기 이제 역삼이나 이런 데 가면은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기업들. 그쵸? 그러면 가고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 직원들 다 모였어. 다 모였어. 다 입에 뭐 하나씩 물고. 거기 가면 사람 다 만납니다. 우리 학원은 어디서 사람 다 만나? 우리 학원은 3층 흡연실. 불법입니다. 흡연실을 안에다 만들어 놨잖아.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저거 없애면 강사들이 전부 나간다고 그래서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거 없애면은 학원 강의가 잘 안 돼요. 다른 학원 왜 망했다고 생각해요? 공단기 망했잖아 지금. 그죠? 네. 지금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거야. 등치 크다고 쫄 거 없어요. 그치? 네. 공단기 쓰레기 같은 곳이야 그냥. 아니 거짓말했잖아. 이름이 공무원 단기 학교라며. 단기를 거기서 합격한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와봐. 다 중장기 또는 공무원 포기 학교잖아. 포기 학교. 공포기가 낫겠다. 씨. 그게 뭐야 그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난 한 명도 못 봤는데 진짜로. 단기 어디서 합격했어? 그거 진짜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술 사줄게.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하네. 패스원. 이거 사기. 내가 사기가 아니라는 걸 만들어주러 온 거잖아. 내가 왔잖아. 내가 왔잖아. 그러면 내 전임 우리 형님은 전임 형님이 거짓말한 건 아닌데, 그치? 전전전이라고 합시다. 전전전 누군지 몰라. 이건 제 바로 직전 전임이 제가 가장 잘 따르는 형님이거든요. 온 것도 형님이 그냥 와라. 그래서 네. 그리고 온 거야. 신림동 강의 다 폐기하고 일로 온 거야. 손해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한 만큼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들면 되지. 그치? 만들면 되지. 긍정적으로 살아가야지. 패스1 이제는 패스1이 아니에요. 이제 패스 2분의 1 이렇게 반년이면 된다. 딱 이렇게 그렇게 할 겁니다. 패스1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시험을 못 들어게 하면 되죠. 5년 동안 시험을 못 들어가게 완전히 준비된 애만 집어내면 한 번에 합격한 거잖아. 그래서 패스1인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 바꿨어요. 에듀원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관할 규정이 아니고 거기 봅시다. 판례. 헌법 107조 2항의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이거예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소송이 있어야 되고 우선 재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전제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써먹는 게 107조 2항이고 명령규칙 그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처분이 없는데 어쩔 것이냐. 처분이 없으면 107조 2항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기본권 침해당하면서 아야 하고 기다릴 거냐. 그건 아니지. 당연히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소원심판. 사실은 이제 헌법소원심판에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우리 헌법재판소법 41조에 따르게 되면 헌법소원심판에는 두 개가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 지금 내 41조로서 68조, 미안, 68조. 위헌법률 심판 생각하면서 얘기해서 68조에 1량이 있어요. 1량.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법이 있고 거기에 68조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 거기에 1항, 2항이 있는데 그 1항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에요. 2항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제된 문제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겠어? 1항이야 2항이야?
1항이지. 그치? 예. 1타야, 1타. 그게 일반적인 헌법소원이야. 그러면, 2항은 뭔데? 어저께 우리 위헌법률 심판 배웠죠? 그 위헌법률 심판 내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놨어요. 근거 법률. 법률이 이상한데? 그래서 내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법원이 뭐야 헌법에 문제 없어 이거 합헌이야. 그래서 제청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 법원만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 우리는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그거 제청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근데 법률이 위헌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그럴 때 쓰는 게 68조 2항이야. 68조 2항. 먼저는 법원한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봐라. 해봤는데 걔가 말 안 들어주면 그러면 68조 2항 이럴 때도 헌법소원 심판 들어갈 수 있다. 법률을 통제해달라고 헌재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건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보충적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68조 1항의 권리구정 헌법소원 얘기하는 거고요. 그 권리구정 헌법소원이 바로 요건에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그리고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야 된다 보충성, 이거 세 개를 요구하는 게 권리구정 헌법소원. 권리구정 헌법소원 68조 1항입니다. 예. 그래요. 다시 판례 뒤에 보게 되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 107조 2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검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만큼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107조 2항과 달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111조다. 111조. 헌법 111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는 뭐야?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 107조. 근데 재판의 전제성이 없을 때 111조. 111조 헌법소원 심판 된다. 요건 방금 얘기한 세 가지 요건은 그 뒤에 나옵니다. 어머머? 그렇다면 불행사도 있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행사. 불행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행사. 지금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 항고소원 끝나고 지금 헌법소원 들어왔지. 헌법소원 들어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색깔 좀 센 놈으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알겠어요? 이해가 돼? 이거는 항고소송 가면 되는 거잖아. 이건 항고소송 간다고. 알겠어요? 이건 항고소송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 처분이잖아, 2개. 그러니까 항고소송 제기해서 통제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게 위헌 위반 명령심사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 또 어려워졌어? 놈들이 아주 혼나 아주 그냥 한 번만 걸려 아주 그냥 뭐가? 이거 어떻게 통제한다고 해서 어저께 통제 방법이 첫 번째 항고소송 제기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심사 그냥 항고소송 4글자 쓰고 여기다가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규칙 심사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했잖아. 어저께 이건 뭐라고? 이건 직접적 통제 방법, 얘는 간접적 통제 방법 그랬지. 이제 기억나지? 얘는 이거는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것만 되는 거지. 이것만. 오케이. 이게 되려면 법규명령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처분이 아니잖아. 처분이 아니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법 집행이 있어야만 되잖아. 그럼 처분 나올 거잖아. 그래야 나한테 뭔가 영향 주고 피해 주고 할 거지. 그럼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송 들어가고 그 안에서 위헌 위법 명령심사 이거 들어가고 이렇게 통제해야 되는 놈이라고. 그럼 밑에 요놈 어저께 뭐 얘기했어? 두밀분교 폐지조례하고 두밀분교 폐교 처분. 그치? 폐지조례가 바로 처분적 조례, 처분적 법규명령이고 폐교 처분은 이미 폐교됐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거 말고 다른 처분이 진짜 처분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서 그럼 위헌 위법 명령심사라는 것도 못 제기하는 거죠. 취소송이 있어야지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 그럼 얘는 어떻다고 했어요? 얘도 처분이니까 법규명령에다가 바로 소송 갈 수 있고요. 근데 얘는 변동까지 시킨 건 아니고 그냥 직접 규율을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처분으로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지. 응?
이것도 둘 다 된다고. 둘 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것만 중간에 둘 다 된다는 거. 둘 다 된다. 이거 또 어려워졌다. 표정들 봐라. 쉴 때 됐네. 봐봐. 어업 면허를 내주는데 면허 면적을 2분의 1로 동강 내버리겠다라고 법규명령에 써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집행적 법규명령이라고 했잖아. 그쵸? 반드시 N 그대로. 내가 어업 면허 신청하면 그 법규명령은 무조건 나한테 적용이 돼요. 그죠? 반드시. 그 다음 거기 써 있는 대로 2분의 1 면적으로밖에 나한테 면허가 안 나와요. 써 있는 그대로 집행될 거란 말이야. 이미 결과 우리 다 예정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집행적 법규명령이라고 한다고 했지? 예, 반드시 N 그대로. 그걸 현재는 뭐라 불러? 자동적 집행력. 이름 봐봐, 이름. 응? 이건 집행적 법규명령이지. 처분적 법규명령이지. 그냥 이건 일반적인 놈이고. 예, 처분적 법규명령이라는 거는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는 뜻이지. 그럼 집행적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인 법규명령이라는 뜻이라고.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얘기는 뭐야? 이제 집행이 되면 저거 써있는 그대로 집행될 거라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처분이니까 그 법규명령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지? 그래 이제 내가 진짜 어업 면허 신청한 거야. 진짜 신청한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로 반토막난 면허가 나온 거야. 그럼 처분 나왔네. 지금 처분 앞에 있지.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송 제기하면 되잖아.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고 내가 뭘 주장하겠어? 이거는 법규명령대로 한 거니까 이건 일응적법이라고 들어가고 저 법규명령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위헌 위법 명령유신 신청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어업면허라는 처분이 나올 수가 있다고. 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된다고. 이것도 된다고. 집행적 법규명령은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처분적 법규명령은 한 고소만 되고 전형적 법규명령은 위헌 위법 명유심사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어느 거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위헌 위법 명유심사 얘기하는 건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예, 근데 말입니다. 여기 헌법소원 심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헌법소원 심판의 요건 뭐야? 공권력 행사 불행사. 법규명령은 공권력 행사야 아니야? 맞지? 행정규칙은 공권력 행사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법규명령은 우선 맞잖아. 공권력은 맞지? 공권력은 맞는데 행사는 법규명령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만약 이러면 어떻게 돼? 법규명령을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법률에서 이거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 만들어라! 근데 안 만들었어.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거 무슨 사건이었어? MB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 그 법무사법 시행규칙, 그다음 시행령, 그다음에 치과 의사 시험, 이런 게 우리 위임명령 말고 집행명령이라는 거 있지. 집행명령, 기술적 사항. 그러니까 법률에서 그러는 거야. 이 법무사 시험이라거나 아니면 치과 의사 시험이라거나 이 시험의 일정하고 방법하고 이런 것들은 집행명령, 기술적 사항 이런 부분들은 행정입법으로 해라라고 위임을 한 거야. 위임을 했거든. 근데 행정부에서 그 담당 기관이 그거를 안 정하는 거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정하지 않는 거야. 그럼 시험이 안 시행되겠지. 시험이 안 시행되면 시험 준비한 애들은 뭐가 돼? 바보 되는 거지 지금. 그죠? 이러면 이거는 부작이야. 부작이. 법규명령을 만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안 만들어서 문제야. 거기에다가 헌법소원 심판 들어갈 수 있어요?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한 거 우리 행정 입법 자귀를 통제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 입법 자귀 말고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될까요? 써있잖아. 된다고. 공권력 불행사. 돼요. 법규명령이니까 공권력이고 안 만드니까 불행사고.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면 받아줍니다. 입법 부작위,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 된다는 거 그거까지 같이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다음 국민에 의한 통제는 몰라도 돼요. 국민에 의한 매스컴 떠들면 돼. 가서 막 시끄럽게 막 야 그러면 통제가 돼요. 뭐가 되긴 뭐가 되니 이게. 그죠? 전국에 대놓고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치? 되긴 뭐가 되니? 국민에 의한 통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약 올리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쉬었다가 행정행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분입니다. 50분.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